지금부터는 제가 녹화를 좀 해드릴게요. 예, 가장 중요한 게 그 질문 아까 해주신 것들, 예, 저희 실장님께서 정리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좀 보면서 하나하나씩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자리에는 중학교 학부모님도 이제 많이 참석을 하셨지만 초등학교 학부모님도 이제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처음에 좀 이제서야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같이 시간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그 요청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저랑 또 시간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룹을 그러니까 신청하신 그 그룹을 이렇게 같이 합치게 되었습니다. 중등학부모님, 초등학부모님. 그래서 이거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대신에 전반적인 내용의 틀은 크게 벗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잘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우선은 그 질문을 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습관이 언제 형성이 되느냐. 죄송한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습관은 형성을 시키기는 하겠으나 그 습관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습관 형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논하는 것은 결국에는 공부 습관이지 않습니까? 공부 습관. 그러니까 이 공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시켜야 되는 최고의 시기는 분명히 있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유지라고요. 이 말은즉슨 무슨 뜻이냐면요. 습관 형성돼서 그 습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를 두 가지의 맥락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결국에는 공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고학년이 되면서는 뭐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은 습관의 영역, 중고등은 관리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학교는 약간 좀 애매하긴 하죠. 습관을 계속 들여놓을 필요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 게임은 고등학교 때부터니까. 그렇죠? 근데 이 습관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시기가 뭐냐면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어릴수록 좋다. 되게 애매하고 추상적인 표현이기는 해요. 그리고 입장에 따라서 그 어릴수록이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또 느낌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유치원이면 더 좋고, 초등학생보다는 유치원이 더 좋고, 초등학교 고학년보다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뭐 이것저것 뭐 세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린다라기보다도 큰 틀을 하나 만들어 드리고 그것으로 응용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습관을 이제 만들었으면 좋겠냐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인데 우선 중요한 게 집에서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규칙. 그리고 그 규칙은 우선순위로 규칙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 거, 해야 하는 거, 이걸 먼저 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1순위예요. 그 다음에 2순위가 뭐냐면요. 이걸 했으면 2순위는 뭘까요? 휴식. 초등학생 애들이나 중학교 애들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놀기.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루 종일 애들을 계속 뺑뺑이만 돌리지는 말라고 해요. 애들도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가 그러니까 학부모님 본인이 공부를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도 하기 싫은 거 그리고
일을 계속하는 게 어렵잖아요. 종일, 그죠?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어린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규칙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대신에 하기 싫은 거, 해야 하는 것을 지정을 해주고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왔을 때 했었던 것을 확인하고 놀아야 할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더 외워야 할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러한 큰 틀에서의 습관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건데, 이 습관이, 이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이 규칙으로 자리 잡혀 있지가 않으면요, 나중에 가서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사춘기 때 문제가 생겨요. 사춘기. 보통 사춘기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저학년 때 사춘기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춘기 때 이런 규칙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지를 않으면요, 끌려다녀요. 그러면 게임 오버입니다. 게임 오버예요. 사춘기 이후에는요, 자아가 커지죠. 사춘기가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아이 스스로의 판단 능력, 자아가 생긴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가 리드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잘 따라갔어요. 왜냐면 부모가 무서우니까, 그리고 보고 따라할 사람이 부모니까. 그런데 아이가 또래 집단이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본인만의 세계관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부모가 뭐라고 해도 그게 잔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가 않으면 사춘기 때는 컨트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끌려다닌다고요. 그러면 끌려다닌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무조건 나쁘다고 판단을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이한테는 아이가 주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아이가 스스로 어떻게 주장을 내뱉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쁜 것만은 아니죠. 사춘기 자체가.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끌려다닌다라고 했을 때 이런 습관이 없어서 실력도 부족하고 진도도 많이 안 나가 있고 그래 버리면 이때부터는 사춘기 이후부터는 그냥 아이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의 능력에 의해서 앞으로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나 당연한 말 같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춘기 이후에 뭔가의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이런 아이가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제 제자 중에서도 선행학습 진짜 많이 안 한 친구인데 고등학교를 가서 서울대를 간 아이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가 머리도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를 안 했던 아이였잖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많이 안 했거든요. 수학도 5, 60점 나왔던 아이예요. 그런데 얘가 어느 날 깨달음이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깨달음이 누가 줬냐라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가 뭔가를 느꼈다라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같이 논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에요. 그냥 운에 맡겨야 돼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률상으로 봤을 때 정말 열심히 잘하거나 못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을 때 이분법적으로만 50% 50%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확률적으로만 그냥 내버려 둬도 상관이 없느냐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죠. 아, 우리 아이는 뭔가 깨달음이 왔을까? 깨달음이 안 왔을까? 왔을까? 안 왔을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끌려다닌다라고 하게 되면 아이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습관이 있고 실력이 어느 정도 차 있고 근데 사춘기가 와서 좀 덜 하고 싶을 때는 있겠죠. 실력이 차오르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사춘기를 맞이하면요.
그땐 조절을 해주면 돼요. 조절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사춘기 때 만일에 이런 습관이 잘 형성됐다. 습관 형성이 잘 되고 관리가 잘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때 사춘기 때는 뭐를 해야 돼요? 조절을 해주면 돼요. 조절.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좀 답변이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아이를 잡으라는 건 매번 혼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한테도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존감은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적인 자극이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칭찬이에요. 칭찬할 땐 칭찬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혼을 낼 때는 객관적으로 혼을 내셔야 돼요.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그럼 부모가 기분이 안 좋다고, 아, 너 오늘따라 마음에 안 들어. 혼을 내면 그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큰 문제는 없는데 아까 그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게 그거잖아요. 잡는다라는 거. 이게 잡는 거예요. 습관을 잡는 겁니다. 습관을 잡는 거예요. 애를 잡는 게 아니라 습관을 잡으면 돼요.